보통 저 로맨스 뭐 사랑 그러면 첫사랑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그게 다 대학 때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그 1960년대 후반이니까 나라 전체가 모든 분야가 낙후됐고 가난했죠. 가난한 게 나라 전체에 저 이렇게 표시가 나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 독일의 강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고 뭐 월남전에 파병 가고 굉장히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는데 현대화되는데 아주 그 어려운 때예요. 그때 이제 아무리 그러니까 이제 대학 가도 뭐 한일회담 반대 뭐 이런 걸로 어수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한일회담이 체결이 돼갖고 대학가가 안정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대학가에서 그런 사회 문제 이슈가 없으니까 뭐 경제 문제가 대학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은 당연히 강의에서 공부나 해야 되는데 그건 뭐 대학생이 할 게 뭐 있어요. 결국 연애하고 사랑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대학에서는 늘 로맨티시즘이 어느 사회나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 현역에서 70에 은퇴하고 나서 얘기하자면 버킷리스트를 얘기할 거 아닙니까? 버킷리스트가 뭐 사람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누구나 공통을 일치하는 게 실패한 연애든 성공한 연애든 어떤 사랑 얘기가 되게 마무리 짓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표현을 뭐 어떻게들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저희 우리나라가 아주 그 개발연대 가난할 때부터 지금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 있잖아요. 그러면 남녀 간에 인류가 생긴 이래 그 사랑이라는 건 존재하는데 시대마다 이게 그 생각이 다르잖아요. 서로 대하는 게.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6.25를 겪었잖아요. 6.25 직후에는 그 정비석 씨의 그 자유부인이 그 시대에 50대 후반에 그 가정에서 나와서 특히 일부 여성이지만 직장을 갖고 그럼 우리나라가 조선조 500년 동안 여자를 꽁꽁 묶어놨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자들은 바깥 세상에 나온다는 건 엄두도 안 나는데 6.25를 겪으면서 이제 미국을 비롯한 그 외국의 물결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여성들도 가정에서 나와서 잡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애 방식이. 그게 이제 정미석 씨의 자유부인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제 62년부터 시작했고 한참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중진국 비슷하게 될 때 70년대 중반, 후반 이때는 최인호 씨가 그 별들의 고향이라는 그 연애 소설로 굉장히 그 대단했었잖아요. 뭐 영화로도 나오고. 그런데 그때도 그거는 사실은 오피스 거리니 우리나라 현대화되면서 여성들이 정시로 회사에 입사를 하고 저 공직에 들어오게 된 게 그 우리나라가 그 경제개발 오기면서 중진국 문턱에 들었을 때였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제대로 된 오피스 거리 그때 처음 등장할 때고 또 서비스 업종에서도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할 텐데 그때 그 남녀간의 사랑 얘기를 한 게 별들의 고향이라고 전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선진국 문턱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남녀 간에 그런 뭐 종속 관계니 남전 여비니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대등하게 됐는데 실제로는 아직도 그 경제 활동할 때는 여자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유리창이 있거든요. 남녀 차별이 아직 존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연애 이제 사랑하는 데서 남성 중심이죠. 그러면 남녀가 대등하게 이 사회에서 경제활동도 하고 모든 것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게 다 대등하게 되면 사랑을 하는 것도 대등해져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내가 문제인식을 갖고 이제 버킷리스트에 뭘
그 사랑 문제를 내가 한번 다뤄보려고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1978년에 저 덴마크에 경제협력관으로 부임해서 덴마크에서 3년 동안 그 외교관 생활을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덴마크가 세계에서 5위 안에 드는 그 아주 부자 나라였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때 뭐 형편없었고 거긴 이미 남녀가 완전히 대단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 자기네 집안하고 저 이제 경제적으로 일체 저걸 안 받아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을 하던 대학을 가든 간에 같이 저 동거 생활들 합니다.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결혼을 되게 20대 후반에 하는데 그래서 거의 너댓 번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동거 생활을 하다가 아, 이 사람하고는 평생 같이 살아도 가족을 이뤄서 애를 낳고 살아도 괜찮다 하면 그때 가서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30. 예, 그러니까 실패율이 거의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연애하다가 헤어져도 원수되잖아요. 다시 안 보잖아요. 더구나 부부가 애들 낳고 잘 살다가도 헤어지면은 완전히 원수되잖아요. 우리나라 그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는데 그럼 사랑이라는 그 모든 사람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데 그것도 의식이 좀 선진화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중국은 모택동이가 중국 대혁명을 일으키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하늘을 떠받드는 거는 남자와 여자의 두 기둥이다. 그러면서 5천 년 동안 꽁꽁 묶고 왔던 여자들을 해방했어요. 그러니까 모택동이가 아직도 중국 전 국민들한테 추앙을 받는 거예요. 중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는 여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언론계는 모르겠는데 공직사회는 그래도 남녀 평등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일반 사회는 전체적으로 그 장벽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한번 그 유럽서부터 또 과장 때 또 저 미국에 유학을 가서 2년 또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하고 저 젊은 세대들 차이가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데 유럽은 그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됐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사회 전체가 청교도 윤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집에서 완전히 독립하는 건 똑같은데 거기는 가장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가장. 이제 가족의 우두머리. 거긴 남자들이 주로 하거든요. 미국에는. 예.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그런 가장이라는 지위를 주는 대신에 만일 여자하고 이혼을 한다든지 그럼 남자는 저 시체말로 쪽박찹니다. 완전 다 죽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미국이 보수적이죠. 우리나라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결혼을 하거나 뭐 연애를 할 때 좀 그래서 좀 성숙된 이 의식이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가족이나 사랑에 대한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선진국 국민이 이제 되려면. 그래서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부터 나 60초까지 주위에 있던 뭐 에피소드나 이런 거 긁어마서 어떤 문제식은 그런 걸 갖고 써본 겁니다. 그럼 청장님 이 다짜 경짜 이게 필명이고 첫 작품인가요? 픽션.